결혼 40년. 누군가는 축하해줄 숫자지만 나에게는 그저 참고 견딘 날들의 숫자일 뿐입니다. 오늘도 남편은 소주 한 병을 비웠어요. 심장에 스텐트를 넣고도요. 의사 선생님은 말했죠. 절대 술을 드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남편은 듣지 않았어요. 아니,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60평생을 가정을 위해 살아온 내가 이제 처음으로 나를 위한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황혼이혼. 두 글자가 머릿속을 맴돕니다. 과연 나는 이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요? 제가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궁금하시다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1985년 봄. 나는 25세 평범한 여자였습니다. 강병호를 처음 만난 건 친구의 소개팅 자리였어요. 엔지니어라는 직업도 괜찮았고 무엇보다 그는 성실해 보였습니다. 은숙 씨, 저는 술을 거의 안 합니다. 가끔 회식 때만 한두 잔 정도요. 그의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결혼 전까지 그는 정말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았어요. 아니면 내가 몰랐던 걸까요? 결혼식 날 남편은 하객들과 술을 마시다가 신혼여행 전날 밤 취해서 잠들었습니다. 첫 번째 신호였죠. 하지만 나는 결혼식이니까 하고 넘어갔습니다. 결혼 3년 차, 처자일을 임신했을 때였습니다. 남편의 술버릇이 점점 심해지기 시작했어요. 여보, 오늘 회식이 있어서 좀 늦을 것 같아. 그렇게 말하고 나간 남편은 새벽 3시가 되어서야 집에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제대로 열지도 못하고 비틀거렸어요. 왜 이렇게 늦었어요? 임신한 아내가 집에서 기다리는데. 회식이라니까. 당신은 몰라. 회사 생활이 얼마나 힘든지.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크게 싸웠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출근했어요. 사과도 없었습니다. 그 후로도 남편의 술버릇은 계속되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둘째가 태어나고 우리 집에는 항상 소주 냄새가 배어 있었어요.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다닐 무렵이었습니다. 그날도 남편은 늦었어요. 자정이 넘어도 새벽 1시가 되어도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3시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혹시 강병호 씨 가족분이신가요? 여기 파출소인데요. 남편분이 길가에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급하게 택시를 타고 파출소로 갔죠. 거기 남편이 있었어요. 길바닥에서 자다가 경찰관에게 발견된 거였습니다. 손님, 남편분 좀 데려가세요. 이러다 큰일 납니다. 부끄러웠습니다. 경찰관 앞에서, 택시 기사 앞에서 남편을 일으켜 세우며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남편은 다음 날 아침에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그랬어? 미안해. 요즘 회사 일이 너무 힘들어서. 늘 똑같은 변명이었습니다. 어느 여름밤이었습니다. 남편이 또 늦었어요. 자정이 넘어서 문 여는 소리가 들렸는데 이상한 소리였습니다. 쾅쿵. 뭔가 쓰러지는 소리. 급하게 현관으로 나가보니 남편이 자전거와 함께 넘어져 있었어요. 여보, 왜 자전거를 타고 왔어요? 차는 회사에 두고. 자전거가 안전하잖아. 술에 취해 자전거를 타고 온 겁니다. 음주운전이 무서워서요. 하지만 그게 안전한 선택이었을까요? 자전거를 타고 비틀거리며 집에 오는 남편을 상상하니 끔찍했습니다. 무릎과 팔꿈치에서 피가 흘렀어요. 넘어진 흔적이었죠. 소독약을 바르며 또 눈물이 났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마셔야 해요? 왜?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만 수없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남편의 회사 생활도 점점 위태로워졌습니다. 술 때문에 회사에 지각하기 일쑤였고 급기야 결근까지 하게 되었어요. 여보, 일어나요. 회사 가야죠. 아침 7시 남편을 깨웠지만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전날 밤 술에 취해 새벽 4시에 들어왔거든요. 숙취가 심했어요. 머리야. 오늘은 못 가겠어. 무슨 소리예요? 회사원이 무슨 마음대로 결근해요. 연차 쓸게. 하지만 이미 연차는 다 써버린 상태였습니다. 할 수 없이 회사에 전화를 걸어 아프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남편을 대신해서요. 그날 나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이게 정상적인 결혼 생활인가? 하지만 아이들이 있었고 세상의 시선이 두려웠습니다. 이혼이라는 단어는 입 밖에 꺼낼 수도 없었어요. 아이들이 커가면서 남편의 음주 문제를 알게 되었습니다. 숨길 수가 없었어요. 어느 날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아빠 왜 저래요? 친구네 아빠들은 안 그런데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빠도 힘드신 거야.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니, 나 자신을 속이는 말이었죠. 큰딸은 고등학교 때부터 아버지와 말을 끊었습니다. 엄마, 나는 절대 아빠 같은 사람이랑 결혼 안 할 거예요. 엄마는 왜 이혼 안 해요? 딸의 말에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아이들에게도 상처를 준 거였어요. 아들은 대학 진학 후 집에 거의 오지 않았습니다. 명절에만 잠깐 들렀다가 가는 정도였죠. 아버지를 마주하기 싫어했어요. 자식들마저 아버지를 포기한 겁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남편이 60세에 회사에서 은퇴했습니다. 그때 생각했어요. 이제 술을 끊겠지. 회사 스트레스가 없어졌으니까.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오히려 술을 더 마시기 시작했어요. 할 일이 없으니까 심심해. 친구들이랑 만나서 술이나 마셔야지. 매일이 술자리였습니다. 점심부터 마시기 시작해서 저녁까지 이어졌어요. 여보, 이제 그만 좀 마셔요. 건강 생각해서라도. 당신이 뭘 알아? 은퇴하고 나니까 사회에서 쓸모없는 사람이 된 기분이야. 남편의 자존감은 바닥을 쳤고 술은 그의 유일한 위안이 되었습니다. 나는 매일 불안했어요. 남편이 술을 마시고 사고를 당할까봐, 큰 병에 걸릴까봐. 그리고 그 불안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작년 겨울이었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졌어요. 여보, 정신 차려요. 급하게 119를 불렀습니다. 응급실로 실려간 남편. 의사 선생님이 말했어요. 협심증입니다. 심장 혈관이 많이 막혀 있어요. 당장 스텐트 시술을 해야 합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의사 선생님의 말이 무겁게 다가왔어요. 환자분, 이제 절대로 술을 드시면 안 됩니다. 담배도 끊으셔야 하고요. 술을 계속 드시면 재발할 수 있고, 그땐 생명이 위험합니다.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희망을 가졌어요. 이제는 진짜 끊겠지. 죽을 수도 있다는데. 퇴원 후 일주일. 남편은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어요. 열흘째 되던 날, 남편이 소주 한 병을 사들고 왔습니다. 한 병만 마실게. 그날 이후 남편은 매일 소주 한 병씩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한 병은 괜찮아. 전보다 많이 줄인 거야. 의사 선생님이 절대 마시지 말라고 했잖아요. 한 병은 괜찮다니까. 당신은 왜 이렇게 잔소리야? 매일 같은 싸움이 반복되었습니다. 나는 지쳤어요. 설득도, 애원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다시 갔을 때 의사 선생님이 말했어요. 혈압이 높아졌네요. 혹시 술 드시고 계신가요? 남편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니요. 끊었습니다. 진료실을 나오며 남편에게 물었어요. 왜 거짓말을 해요? 의사가 뭘 알아. 한 병 정도는 괜찮아. 남편은 자기 압류에 빠져 있었습니다. 요즘 우리 부부는 하루가 멀다 하고 싸웁니다. 원인은 늘 술이에요. 오늘도 마실 거예요? 응. 친구 만나기로 했어. 어제도 마셨잖아요. 스텐트 넣은 거 잊었어요?
알아. 그만 좀 잔소리해. 남편은 화를 내며 집을 나갑니다. 그리고 밤늦게 취해서 돌아오죠. 때로는 남편이 먼저 시비를 걸기도 합니다. 밥이 왜 이래? 맛이 없어. 사시면을 똑같이 해줬는데 갑자기 왜 맛이 없어요? 요즘 당신 요리 실력이 떨어진 것 같아. 술을 마시고 싶은 핑계를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또 나가서 술을 마시고 오죠. 나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40년을 참았는데 이제는 한계였어요. 어느 날 친구를 만났습니다. 친구도 최근에 이혼을 했어요. 은수가, 나는 이혼하고 나서 정말 자유로워졌어. 왜 진작 못했나 싶더라. 친구의 말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나도 요즘 황혼이혼을 생각하고 있어. 그래? 진작 그랬어야지. 병오빠 술버릇은 내가 봐도 심각하더라. 집으로 돌아오는 길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 남은 인생을 이렇게 보낼 수는 없어. 나도 나를 위해 살고 싶어. 그날 밤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혼해요. 남편은 술에 취해 있었고 내 말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또 시작이네. 당신 그런 소리 한두 번 하나? 이번엔 진심이에요. 나도 더 이상 못 참겠어요. 60이 넘어서 무슨 이혼이야. 웃기지 마. 남편은 내 진심을 믿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이들을 불렀습니다. 큰아들, 큰딸과 함께 앉아서 말했어요. 엄마가 너희에게 할 말이 있어. 아빠랑 이혼하려고 해. 아이들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상했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큰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진작 그러셨어야죠. 저희는 엄마 편이에요. 큰아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인생도 중요해요. 아빠는 바뀌지 않을 거예요. 평생 저렇게 사실 거예요. 아이들의 지지를 받으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았어요. 40년을 함께한 사람인데 정말 이렇게 끝내도 되는 걸까?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혼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 아니면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하나? 남편에게도 좋은 모습이 있었어요. 여자 문제는 한 번도 없었고 월급은 꼬박꼬박 가져다 줬습니다. 아이들 교육비도 아끼지 않았죠. 술만 아니었으면 늘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술만 끊으면 좋은 남편이 될 수 있었는데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40년 동안 바뀌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바뀔 리 없었어요. 어느 날 밤 남편이 또 취해서 들어왔습니다. 소파에 쓰러져 코를 골며 자는 남편을 보며 눈물이 났어요. 이 사람은 나를 사랑하긴 하는 걸까? 아니면 그저 익숙해서 함께 있는 걸까? 드디어 결심을 굳혔습니다. 남편이 술을 마시지 않은 날 저녁 진지하게 말했어요. 여보, 내 말 좀 들어봐요. 나는 정말 이혼하고 싶어요. 남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진심이야? 네, 진심이에요. 40년을 참았어요. 이제는 나도 나를 위해 살고 싶어요. 내가 그렇게 싫었어? 술이 싫어요. 술 때문에 망가진 우리 가정이 싫어요. 남편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또 미안하다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말이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결국 나는 이혼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남편도 결국 서명을 했어요. 40년의 결혼 생활이 종이 한 장으로 끝났습니다. 아이들은 나를 응원해줬고 친구들도 힘이 되어줬어요. 이혼 후 나는 처음으로 나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평생을 남편과 아이들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나를 위해 살 수 있게 되었어요. 물론 쉽지 않았습니다. 외로운 밤도 많았고 후회가 밀려올 때도 있었죠. 하지만 더 이상 술 냄새를 맡지 않아도 되고 취한 남편과 싸우지 않아도 됐어요. 남편은
혼자 자취방에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여전히 술을 마시고 있겠죠. 나는 이제 나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늦었지만 새로운 시작입니다. 60세. 아직 인생은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40년을 함께한 남편과의 이별.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가끔 후회가 밀려올 때가 있어요. 하지만 더 이상 술, 냄새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고 매일 밤 남편이 무사히 집에 올까 전전긍긍하지 않아도 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 있나요? 술 때문에, 도박 때문에, 혹은 다른 이유로 결혼 생활이 힘드신 분들 말이에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서 자신의 인생을 선택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이가 많다고, 결혼 생활이 길었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새로운 시작을 할 권리가 있으니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